안녕하세요. 1월 21일 완초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저희는 오늘 지난 시간에 하던 기대값 예제풀이 이어서 하고요. 시간이 된다면 다음 노트 그 1차 유리방정식 및 복소수 부분도 시작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화면을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있죠? 저희가 잘 보이시죠? 음, 하고 저희가 또 예제 4번을 지난 시간에 열심히 했고, 그러면 이제 예제 5번도 기본적으로 비슷한 것 같더라고요. 여기서부터 시작하면 되겠죠. 그, 읽어주실 분? 음, 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라스베가스 카지노에서 플레이되는 룰렛은 1부터 36까지 0과 00이 적힌 총 38개의 칸으로 나뉜다. 숫자의 절반은 빨간색, 나머지 절반은 검은색이며 0과 00은 초록색이다. 여러 베팅 방법 중 하나는 당첨 번호의 색상에 베팅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1달러를 빨간색에 베팅하면 당첨 번호가 빨간색인 경우 베팅 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받으며 그렇지 않을 경우 베팅 금액을 잃는다. 빨간색의 1달러를 베팅했을 때의 기대값을 구하시오. 그러면, 어느 분이 풀이를 시작해 주실까요? 근데 풀이 전에 음, 확실히 하고 싶은 게 있는데, 사실 0이랑 00도 숫자잖아요. 하지만 여기서는 약간 맥락상 예외적으로, 어, 숫자가 아닌 걸로 지급을 하나 봐요. 그래서 제가 1부터, 답지를 봤는데 얘네들도 숫자로 보더라고요. 그 제가 시작하기 전에 풀이를 조금 봤어요. 저도 이건 어떻게 하지라고 해서 그냥 그거는 사실 정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근데 풀이에서는 0과 00도 숫자로 취급을 했어요. 그렇다면, 아니다, 아니다. 풀이에서 얘네를 숫자로 취급하지 않았어요. 0과 00은. 음, 근데 그거는 정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네, 근데 풀이에서는 숫자로 취급하지 않았다. 음,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숫자는 36개. 거기서 반씩, 반은 빨강, 반은 검정이고, 0과 00은 숫자로 보지 않고 초록색이 칠해져 있다. 그렇네요. 음, 고맙습니다. 네. 19분의 9 간단한 거 아닌가요? 19분의 9가, 잠깐만요. 그게 이제, 그냥 이건 확률, 빨강이 나올 확률인 거죠? 네. 음, 1달러를 곱해야 되는데, 음, 그 곱한 거는 뭐, 곱했다고 치면은 이게 달러가 되는 거겠죠. 달러.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여기서 이 문제는 확률 변수를 어, x를 뭐로 둬야 될까요? x가 한 개가 아닐 수도 있으니까. 근데 저희가 이거 살짝 적으셨네요. 음, 요거 계산을 네, 맞아요. 이렇게 지금 음, 고영아 선생님 적으셨죠? 설명을 조금 해주실까요? 음, 음. 그 전체 38칸 중에 빨간 칸인 18칸이 나올 확률에다가 베팅 금액 1을 곱한 기대값과 이제 빨간색이 아닌 38칸 중에 20칸이 나올 확률에 이제 베팅 금액을 1을 마이너스 1 확률 그 값에 곱해서 곱한 값에 더해서 기대값을 구했습니다. 계산하면 마이너스 38분의 1, 마이너스 19분의 1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동의합니다. 네, 음, 그렇죠. 그 저희가 위에서 이거 살짝 보면 위에서도 아, 뭔가 위에서 맥락에서 그 아니다 이거랑 그렇게 이어지는 것 같지는 않고 네, 더 하실 말 더 하실 말씀 있으신 분 계신가요? 네, 여기서 확률 변수는 뭐랑 뭐라고 하면 될까요? 음, 여기서 이제 확률 변수는 음, 이제 빨간색에 베팅했을 때 1달러와 음, 이제 1달러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고양화 선생님이 써주신 이 식에서 지금 1과 이제 여기 마이너스 1이 음. 확률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럼 표 한 번만 그려보고 다음 문제 갈까요? 그 확률 변수 x 두 개로 두고 음. 변수랑 확률값 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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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그럼 여기서 1행위 확률 변수라는 말인 거죠? 음. 네. 네. 그리고 그 두 번째 행이 그 각각의 확률 변수에 대한 확률 값이라서 확률 분포 표. 그러면 음, 그 검은색이나 초록색에 대해서 베팅했을 때의 기대값은 주어진 정보로 판단할 수는 없지만 음, 확실한 사실은 빨간색에 베팅하면 손실이기 때문에 빨간색에 베팅하면 안 되네요. 어, 음, 이제 이 사람의 입장에서는 네. 빨간색에 베팅을 하기 때문에 검은색이랑 초록색은 굳이 구분할 필요가 없이 그냥 돈을 따는 색깔이랑 돈을 잃는 색깔 두 가지밖에 없는 것 같아요. 만약에 이 관점에서는. 어, 그러니까 빨간색에 베팅했을 때 두 경우로 나뉜다는 말씀을 하신 거죠? 네, 빨간색은 돈을 따는 색. 네. 그럼 빨간색이 아닌 나머지 것들, 그러니까 초록색과 검정색은 그냥 둘 다 똑같이 빨간색이 아닌 색이 돼버리는 거고, 돈을 잃는 색. 근데 굳이 빨간색 베팅하지 않아도 되지 않나요? 음, 그래도
그래도 되는데 그러면 확률 분포가 달라지지 않을까요? 아, 동의합니다. 제가 그냥 해보고 있었던 말은 푸른색과 초록색의 기대값은 주어진 정보로 판단할 수는 없지만 확실한 거는 빨간색이 베팅하면 손실이기 때문에 베팅하기 싫어해야 한다는 논리였습니다. 그러면 한번 다른 색에 베팅하는 것도 해보고 넘어가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거는 다른 그랬을 경우에 규칙이 정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주어진 정보로는 그 규칙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음, 기대값을 알아낼 방도가 없다고 봅니다. 그럼 상황을 1달러를 검정색에 말고 초록색에 베팅을 하고 초록색. 아이고, 아이고. 얘를 초록색. 어. 그리고 똑같이 풀어봐도 될 것 같습니다. 당첨번호가 이게 초. 초록색은 총 38가지의 경우 중에서 2개밖에 없으니까 음. 최소 10배 정도를 받아야 되지 않을까. 베팅 금액에 대해서. 그렇게 해볼까요? 생각하진 않지만, 그, 베팅, 여기를 바꾸자고요? 동일한 금액이 아니고, 네, 사실 10배, 10배도 공정하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10배, 10배. 그럼 10, 네. 음, 그러면 10배면, 빨간색보다도 더 나쁜 선택인 것 같네요. 아까가 마이너스 38분의 19, 2요. 네, 마이너스 약분해서 19분의 1이요. 1이었죠. 네. 10배를 줘도 그래서 불리하던데. 빨간색보다 8배나, 음. 제가 이 게임을 해본 적이 있는데, 이게 베팅하는 사람이 나 혼자만 베팅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베팅을 하더라고요. 일단 초록색은 누가 봐도 멍청한 선택인 것 같으니까 일단 대회하고 단순히 생각하면 그 빨간색에 예를 들어서 빨간색에 사람들이 베팅이 몰리면은 자기는 반대색인 검은색에 베팅하는 게 이 게임에서 유리한 선택인 것 같더라고요. 음. 반대로 대부분이 검은색을 선택하면 나 혼자 소수로서 빨간색을 선택하고 그런데 빨간색, 검은색 이렇게 어느 정도 비중이 맞춰져서 베팅을 한다면 그 게임에 참여하지 않는 게 현명한 선택이었던 것 같습니다. 또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그러면 저희가 이거는 어, 클리어하게 이해를 한 것 같으니까 다음 다음 거 요거 넘어갈까요? 근데 위에 어, 요 부분 설명 부분 제가 위에 부분 이 노트 위쪽에 있는 거를 붙였거든요. 보니까 지금 여기서 문제에서 그 이길 확률이랑 지는 확률 이걸 구하라고 했는데
풀이를 보니까 이것이 찬성, 찬성 확률인 거고, 이것이 반대, 이렇게 되더라고요. 찬성 확률이랑 반대 확률. 음. 그리고 위에서 이 찬성 확률이랑 반대 확률, 하는 방법이 이렇게 하는 거라고 나왔으니까, 저도 사실 이거 처음 봤거든요. 찬성 확률, 반대 확률이라는 거. 한번 계산해보고 넘어갈까요? 위에 문제도 같이 봐야 되니까, 어, 음, 어떡하지? 그냥 기억을 하는 걸로 상황을 해서 이렇게, 음, 구해보고 넘어갑시다, 이거. 찬성 확률, 반대 확률. 해보시고, 한 분이 나서셔서 시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그냥 써보겠습니다. 음, 음, 여기, 고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은데, 그거 괜찮은데 저거 맞아요. 중간에 다들 동의하십니까? 지금 이길 확률이랑 질 확률이 있는데, 음. 그러니까 이게 1이 넘어가면은 이길 확률 높고, 근데 1이 안 되면, 그 계산 이거 18 아닌가요? 이거 요거. 아, 이거요? 네. 빨간색이 위에 보면 16개였나요? 18개. 18개. 그래서 그냥 계산이니까 이거는 딱 맞춰서 됐다. 음, 음. 그러면 이고 싶 원
이게, 그럼, 맞아, 거기도 10. 어? 네, 이렇게. 어, 저는 전혀 감을 못 잡겠는데, 음, 왜 이 공식을 쓰는지도 이해를 못 하겠고, 그리고 공식을 쓴 결과를 더했을 때 1이 되지 않는 이유가 모르겠어요. 음, 일단 이걸 쓴 이유가 지금 최혜경 선생님께서 이게 지금 찬성 확률이라고 하고 반대 확률로 하셔서 네, 저는 이걸 위에 있는 공식을 활용한 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일단 지금 이 공식에 따라서 이렇게 계산을 한 거고, 그냥 제가 이해한 이 공식은, 이제 분모랑 이제 분자가 있는데, 분자가 분모보다 클 때 분모 대비 분자가 일어날 가능성이 더 높다. 그리고 반대로 분모가 분자보다 더 클 때는 분모가 일어날 가능성이 더 높다. 이제 저도 정확히는 이해 못했는데 그냥 이 공식만 보고서는 저는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음. 음, 저도 근데 이거 처음 봤으니까 이제 돌아가면서 좀 본인들이 어떻게 이해하는지 하실 말씀 있으시면 얘기해봐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음. 그리고 여기서 그걸 왜 사용하는지 추측. 어. 반대 확률을 음. 경우로 나뉘어 보면 초록색 결과가 나온 경우, 그리고 초록색 결과가 나올 경우, 이렇게 두 개일 거잖아요. 맞죠? 동의하시나요? 반대는 이제 빨간색의 반대는 초록색과 검은색을 합쳐서 죠. 그래서 이제 여기 20을 썼던 이유가 이제 이거고 이거 빨간색은 이제 18로 나타내서 이렇게 썼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결과적으로 이길 확률과 질 확률을 더하면 1을 훨씬 넘는데, 그게 이상한 거. 그 이전에 질 확률이 1이 넘는다는 게 신기한 것 같습니다. 이게 이거요. 네. 음, 저만 이상하게 생각하고 있나요? 저도 이상하게 생각하고 있고, 지금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네, 제가 이거 식 보면서 들었던 생각은, 저도 찬성 확률, 반대 확률이라는 거는 이 노트에서 처음 봤어요. 근데 지금 여기 식을 보면, 찬성 확률인 경우에는 분모가 이가 발생하지 않을 확률이고, 분자가 발생할 확률이 있잖아요. 그럼 그거의 두 각간의 비를 보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결과값이 꼭 1은 아닐 수 있겠다. 1보다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겠다. 뭐 그런 생각 정도는 들었는데, 예를 들어서 사건 E가 발생할 확률이, PE가 이제 99%라고 하고, 발생하지 않을 확률이 1%라고 하면, 이 찬성 확률을 구해보면 1분의 99가 되잖아요. 음. 그러면 그 경우에 그거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 했을 때, 그냥 제 생각은, 어, 질 확률보다 이길 확률이, 어, 아주 아주 높다라는 거를 그 99라는 결과값을 보고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만약에 50대 50의 확률이라고 하면 정확하게 1이 나오잖아요, 찬성 확률이. 네, 그 경우에는, 질 확률과, 그러니까 발생할 확률과 발생하지 않을 확률이, 동일하다고 해서, 특정한 어떤, 뭐랄까요. 어, 선택을 할 때 있어서 뭐가 하나의 우위에 있지 않다라는 거를 이제, 이 찬성 확률을 통해서 알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반대로 반대 확률은 이제 값이 높을수록 반대되는, 여집합 사건이 일어날 확률이
더 높다라는 그런 뭐가 더 우위에 있냐라는 걸 비교할 수 있는 값으로 지표로서 저는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기준이 1위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러니까 그 이게 기준이라고 보면 하는 거를 뭐라고 해석하냐에 따라 다를 것 같은데요. 근데 네. 그 값이 1일 때는 어느 것도 우위에 있지 않다라는 거고, 찬성 확률이 만약에 1보다 커지면 그때는 그러니까 그 발생할 확률이 더 커진다라는 그런, 예, 상대적인 그 비교를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직관이 저는 마음에 드는데, 그거를 어떻게 증명을 할 수 있을까요? 논리적으로? 저는 혹했거든요. 동준 선생님. 네. 근데 제 생각, 저희가 예제 7번이랑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동주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찬성 확률, 반대 확률을 이렇게 구한다라고 정해 놓은 거는 어떤 필요 때문에 뭔가 이런 이 지표의 숫자를 봤을 때 어떤 판단을 한다거나 아니면 이 숫자를 봤을 때 어떤 상황을 이 숫자가 굉장히 잘 보여주기 때문에 이런 공식을 만들어 놓고 이제 숫자를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밑에 예제 7번에 나와 있는 거랑 같이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고, 이동주 선생님이 잘 설명해 주신 것 같습니다. 음. 네, 그리고 또 제가 구현을 하나 하면, 어, 제가 청소년 수학의 달인이기 때문에, 그, 저는 초, 중, 고를 다 압니다. 그래서 저희 초등학교 6학년 때 저희가 전혀 공부를 하지 않던 시기에 굉장히 굉장히 중요한 걸 배워요. 그, 어, 비라는 비. 초등학교 때 6학년 때 저도 초등학교 때는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초등학교 때 6학년 때 공부를 하나도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걸 배우는지 몰랐는데 굉장히 중요한 개념을 하나 배우고 저희가 그 0.3이라는 숫자를 보면 0.3 하지 말고 0.25라고 하고 이거 분수로 바꾸면 4분의 1이에요. 근데 이게 실제로 숫자를 나타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에서 뭐 여기가 0이고 1cm고 뭐 2cm고 3cm다 하면 0.25cm다 하면 여기에 있잖아요. 그리고 이게 실제로 숫자를 지칭할 수도 있겠지만 어떤 크기나 양 같은 근데 굉장히 많은 경우에 소수나 이런 분수들은 비를 나타내잖아요. 근데 저희가 그걸 굳이 생각하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에서 뭐 0.25, 4분의 1 그런 거를 비율의 의미를 사용할 때가 되게 많잖아요. 뭐 컵에 물을 4분의 1만 마셨다. 그런 식으로. 그럴 때는 저희는 그 4분의 1이라는 거를 4분의 1 밀리리터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 전체 양의 전체 양의 상대적인 크기로 굉장히 자연스럽게 이해를 하잖아요. 근데 그럴 때가 수학에서 그 제가 아는 청소년 수학에서 이럴 때가 굉장히 많아요. 음, 그 y는 뭐 저희가 그 직선 너무 잘 하잖아요. 뭐 까먹었을 수도 있어요. 그거요. 이렇게 했을 때 이런 숫자 같은 거 이거 기울기 이거 비율이잖아요. 비율기 한 칸인데 여기 한 칸 갔을 때 여기는 두 칸. 1대 2다. 그런 식의 비율하고 뭐 사인 값, 코사인 값 그런 삼각비 같은 것도 다 비율이잖아요. 그 숫자들이. 그래서 그 이 소수나 분수가 나왔을 때 비나 비율로 이해하는 경우가 되게 많다. 근데 그게 제일 처음 출현하는 게 초등학교 6학년 때인데 그 비와 비율이라는 굉장한 단원이 있어요. 그 단원에 있으면 뭐 2대 3이다. 이렇게 있으면 뒤에 거를 기준량이라고 하고 한국 초등 교과서에서 쓰는 말이에요. 앞에 거를 비교하는 양이라고 해요. 비교하는 양. 그래서 이것도 말로 하는 것도 시험 애들한테 엄청 연습시키거든요. 이게 말로 하면 3에 대한 이의 비라고 말해야 돼. 이게 답이에요.
그리고 읽을 때는 2 대 3이라고 읽어도 되고 3을 기준으로 해서 뭐 어쨌든 3이 기준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분수로 쓰면 꼭 뒤에 거를 분모에다 써야 되거든요. 3분의 2다. 그게 규칙이니까 그냥 그러자고 해놔갖고 어, 이런 내용이 초 6대 나오고 여기다가 그 3분의 이렇게 쓰면 비율이에요. 한국 이제 교과 과정에서는 얘는 B라고 불러. 얘는 비율이라고 불러. 그리고 100 분율은 여기다 100을 곱해서 약분이 안 되네요. 뭐 여기 100을 곱해야 돼요. 3분의 1 곱하기 100. 이게 초등학교 6학년 때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서도 이걸 생각하면 이 상황이 뭐 이길 확률만 보면 P2는 그냥 빨간색이 나올 확률은 38분의 18이었는데 그 이길 확률은 20분의 18이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 1번과 2번이 좀 어떤 점이 다르고 이렇게 다른 점이 어떤 상황에서 이 지표를 봤을 때 좋을까, 필요할까 그런 부분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그러면, 음, 음, 방금 최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게 소수 내지 분수를 기준 예시로 말씀해 주셨는데, 그 정수도 일종의 비의 개념으로 접근할 수 있을 거잖아요. 그 예를 들면, 분모를 만약에 정수 하나 2라고 하면 분모를 1로 이렇게 두면 네. 그래서 B는, 1대 2가, 아니, 죄송해요. 그 2대 1이 되는 거겠죠? 네, 아, 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저는 아까 그 이동주 선생님께서 설명해 주신 게 되게 좋은 것 같고요. 이 상황을 이해하는데 그러면 얘기에다 7번 내용을 좀 붙여갖고 음, 어, 그 생각들을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7번에 제가 그럼 문제로 이걸 바꿔보면 7번 내용을 그냥 1번 가졌어요. 2번 요거 찬성 확률 사용해서 얘도 그냥 다저스의 찬성 확률이야라고 해야 될까요? 그냥 어쨌든 찬성을 이렇게 두 개를 따로 구해볼까요? 그냥 이긴다는 그냥 일반적인 의미에서 우승. 근데 제가 스포츠를 잘 인피니티브. 몰라서 그런데, 음. 결승전을 무승부로 끝낼 수도 있나요? 이길 때까지 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결승전이. 예, 아, 연장전까지 하고 네. 추가까지 해서 승부를 볼 것 같습니다.
그럼 확실히 결판이 난다는 가정이 당연히 있는 거겠군요. 네, 네. 제가 해보겠습니다. 음, 그 약간 전체 집합이 있고 이길 확률이 있고, 아이고, 그 바깥은 질 확률이어서 음. 합쳐서 1이 되는 상황이라고 하면 다저스가 이기는 게 7, 지는 게 5, 그래서 전체 12분의 7이 이길 확률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다가 적어 놓을까요? 그러면 그 위에서 이 내용에 의하면 찬성 확률은 뭐라고 하면 될까요? 5분의 3이요? 네? 5분의 3이요? 5분의 3? 네. 5분의 3? 어, 이렇게요? 잠깐만요. 어, 음. 근데 혼성이라는 게 비가 온다는 걸까요? 아, 밑에 거 2번, 아니, 이거는 지금 1번 요 다저스에 대한, 아, 네. 네, 다저스에 대한 거는 5분의 3 아니죠. 그러면 5분의 3은 제가 그냥 잘못 말한 것 같습니다. 그 밑에 걸로 하신 거죠. 네. 음. 이거 찬성 그냥, 어, 지는 것 때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 거 같죠. 예. 그래서 네, 이동주 맞는 것 선생님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이게 1.4니까, 지는 거에 비해서 이기는 게 이게 1이 넘어갔으니까 더 크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죠? 음. 아, 그러면 이길 확률이랑 찬성 확률이랑 엄연히 다른 개념이군요. 음, 이, 이 이길 확률은 그냥 이 상황에서, 그냥 이 상황이 게임이니까, 게임에서 우승할 확률. 분모를 뭘로 받는지를 생각하면, 어, 지금 보면, 음, 분자는 똑같으니까, 분모가 다른데 왜 분모를 다르게 잡았고, 이 분모를 다르게 잡은 이유가 뭘까? 저도 저 그 우승할 확률이 7대 5이다라고 할 때, 음, 그거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가가 좀 잘 모르겠거든요, 저는. 그래서 뭐 우승을 하는 뭔가 어 뭐 비가 7이고 질 것 같은 게 5인 건지 저거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가 저는 아직 잘 음, 모르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저거 우승할 확률에 대한 진술이 지금 음, 다저스가 우승하는 거랑 비 오는 거가 있는 건데 음. 저게 혹시 애초에 찬성 확률로 그냥 주어진 건가 생각도 들었어요. 7대 5라는 게. 왜냐면 아까 맞아요. 설명해 주신 거에 따르면 이게 1이 넘어가잖아요. 확률 네. 값이. 음, 그러니까 이게 5분의 7이 되는데 그러면 이제 우승할 확률이 1이 딱 똑같은 거라고 하면 1.25니까 조금 더 우승하는 확률이 높다. 뭐 요 정도로 어, 봐야 되는 건가 싶기도 했습니다. 네, 제 생각에도 지금 이 문장 자체가, 어, 그 어떤 찬성 확률을 알려주는 그런 문장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이 문장도 마찬가지고
실생활에서 이런 식으로 찬성 확률을 사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음, 저는 이거 좀 생각을 해봤는데, 그러니까 왜 분수꼴로 이렇게 나타내느냐. 음, 일단은 7대 5잖아요. 음, 이걸 나타내면은 7 나누기 5로도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 이 두 수를 비교했을 때, 5랑 7을 비교했을 때, 음, 5가 7이 되기 위해서는 음, 여기 5분의 7을 곱해줘야 되거든요. 음, 그래야지 7이 나오기 때문에 7은 5의 5분의 7배가 되는 거죠. 음, 아, 시리가. 음, 그러니까, 어, 우승할 확률이 7대 5일 때, 그러니까 우승이 7이고, 지는 게 5라고 하면은, 우승할 확률이 지는 확률의 1.4배 정도 더 확률이 높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걸 음, 굳이 풀어서 말을 하면은, 음, 네, 그러니까 이 분수는 나누기꼴로도 표현할 수 있는 거니까, 네. 그리고 이제 뭐 여기 11호 된 거는 전체 확률을 더한 거고, 그 중에 이제 이길 확률을 이제 7로 이제 분자로 표현한 것 같은데, 그럼 지는 확률은 당연히 12분의 5일 거. 그래서 이길 확률이 지는 확률의 1.4배 음, 더 높다라고 이제 찬성 확률을 표현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저희가 아까 그 윤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게 확률이 어떻게 100%를 넘어가지고 1이 넘어갈 수가 있냐. 그래가지고 그 말씀을 해주셔서 좀 저도 생각을 해봤는데, 그러니까 이 찬성 확률과 그 반대 확률? 이거는 저희가 확률을 생각하면 무조건 100을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약간 아까 이동준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비율을 따지는 음. 1이면 같고, 1보다 적으면은 적고, 1이 넘어가면 더 큰, 약간 그 비율의 문제로 생각하는 확률 같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저도 저도 먼저 말씀하시죠. 별 얘기 아닌데 저희가 일상에서 이제 밑에 예를 보면 더 느껴지잖아요. 내일 비가 올 확률이 안 올 확률의 1.5배야. 그렇게 말해도 되게 일리 있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3대 2라는 게. 그래서 그럴 때 저희가 은연중에 이런 찬성 확률이나 반대 확률을 은연중에 사용하고 있지 않나. 이게 만약에 7대 5가 아니라 음, 2대 1이었다면은 맞아, 맞아요. 우승할 확률이 2배야. 맞아. 예. 이렇게 쉽게 표현할 수 있는데, 지금 이게 나눠진 꼴이 아니라 이제 7대 5라서 약간 여기서 약간 그 직관적으로 혼동? 그런 게 약간 오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저도 그 황희삭 선생님 말씀 들으면서, 저, 조금 더 이제 생각이 들었던 게, 저기 확률이 1이어야 된다라는 거가 저희가 이제 배워서 이제 그렇게 가고 있는데, 여기서는 지금 다저스가 우승할 확률이라는 표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헷갈리는 지점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예를 음, 들어서 저거를 월드 시리즈를 우승할 가능성 또는 우승할 뭐랄까요 B가 음, 7대 5다라고 표현을 하면 굳이 확률이라고 표현을 안 해도 결국에 의미는 저는 같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음, 그때의 의미는 질 가능성보다 이길 가능성이 더 높다. 근데 그게 얼마나 더 높냐 했을 때 그 B가 5분의 7이다라는 의미는 음, 동일할 것 같은데 여기서 이제 확률이라는 표현을 쓰면 확률은 1이 맥스 값인데 왜 넘어가지라고 생각이 이어져가지고 거기서부터 조금 혼동이 저는 생기는 지점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아까 이제 계산해 주셨던 거 이제 황희삭 선생님께서 해주신 거 보면서 생각이 또 든 거는 저희가 그 찬성 확률이라는 일단 여기서 뭐 확률이라는 표현이 있으니까 계속 이게 공식 용어인 것 같으니까 그걸 계속 쓰면 찬성 확률이 5분의 7
인데 여기 예제 문제는 확률에 대한 진술, 이 확률, 여기서의 확률은 찬성 확률로 가정을 하면 그 진술을 사건이 발생할 확률로 나타내시오라고 했으니까 결국에 P1을 구해라라고 저는 이해를 했거든요. 그래서 5분의 7에 대한 공식, 위에 찬성 확률 공식을 이용하면 P2와 P2의 여집합의 합은 1이니까 그거를 저 공식에 대입을 하면 그 P1을 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음, 저도 마찬가지로 여기 우리가 알고 있는 probability가 사건이 발생할 확률이어서 이길 확률을 구해야 되는 거였던 것 같고, 이 진술은 사실 오즈, 오즈 레이시오나 음. 오즈비나 승산비처럼 다른 용어를 썼던 것 같긴 한데, 여기서는 확률이란 단어를 써버려서 저희가 혼돈이 있었던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이, 이제 음. 여기서 오즈비에 대한 진술을 확률로 나타내시오라고 해서 월드 시리즈를 우승할 오즈 레이시오가 채때 오면 이렇게 구하는 게 될 것 같긴 합니다. 저 찬성 확률과 방대 확률에 대한 걸 이제 확률이라고 안 쓰고 확률비라고 만약에 써져 있었다면은 지금 저희가 약간 논의하고 있는 혼동되는 부분이 없었을 거라고도 좀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문장 자체는 되게 자연스럽지 않아요? 그, 다, 이 문장이 만약에 다저스가 우승할 확률이 12분의 7이다. 그러면 좀 더 일상생활에서는 어색하게 느껴지지 않을까요? 음, 그래서, 맞습니다. 저도 이게 자연스러운 것 같습니다. 네. 표현이. 네. 그래서 이 문장에서 나오는 이 우승할 확률이라는 요 단어 자체가 여기서 이 찬성 확률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음. 그러면 음. 그 산성 확률이랑 이길 확률이랑 엄연히 다른 개념인 거죠? 지금 이런 식으로 이제, 저희가 이제 이 찬성 확률을 은연중에 이런 상황에서 사용하고 있고, 지금 이 상황에서는 같은 개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예제 6번을 그러면 저희가 지금까지 이해를 바탕으로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을 하면 음, 룰렛에서 빨간색에 베팅하여 이길 확률이라기보다 베팅했을 때의 뭔가 찬성 확률이라던가 음, 그 베팅해서 이기는 사건을 이라고 했을 때의 찬성 확률을 구하시오. 이렇게 하면 조금 더 명확해지는 것 같긴 하거든요. 네. 네. 음, 하실 말씀 있으신 분? 그럽니다. 없으면 저희,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음, 네, 네. 처음 바램은 시작 똑같은 때보다 거. 뭐, 여러 가지 이제 개념들이 좀 모양을 갖추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그 다음 노트 살짝만 볼까요? 여기 다음 노트가 뭐 나온지만 보고 오늘 레코드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궁금하니까. 다음 노트 방정 1차 유리 방정식 복소수 이렇게 하고 뭐 설명이 이렇게 있고 음, 음, 저희가 좋아하는 방정식이 나왔습니다. 누가 좋아하죠? 답이 잘 나오는 방정식. 그다음에 이제 유리 방정식도 있고 음, 식도 변형도 하고 그리고 저희 이제
학교 다닐 때 활용이라는 이라 불리는 것도 있고, 아, 그리고 어, 어려운 수학을 할 때 그렇게 중요한, 복소수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음, 네,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음. 두근두근합니다. 저는 사실 계산하는 거 좋아해요. 네? 방정 씨. 계산하는 거 좋아해요. 음, 응용을 못할 뿐이. 어, 음. 계산 힐링이 또 되고, 계산하다 보면 그 무아지경에 빠지고, 음, 뭐 그런 것까지는 아니지만 그냥 할 수 있다는 효능감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답이 나왔다, 아싸. 음, 노동이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노동요를 틀어놓고 기계적으로 계산했던 기억이 나네요. 다들 그거 많이 하셨나요? 그 눈높이 수학, 구문 수학? 정말 싫어했습니다. 열심히 했다. 혹시 여기 열심히 하신 분 계신가요? 와, 그, 저는 그때 시작을 했는데, 제가 맨날 그 어머니께서 일을 하셨는데, 어렸을 때. 막, 띵동 하면 안 나가는 거 있잖아요. 처음 시작하자마자 그래갖고, 포기하시고, 한 달 만에 끊으셨습니다. 음, 그러면 오늘 레코드는 여기까지 하고, 방을 좀 더 남겨두고, 여기, 음,